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10만이 넘었는데 실버 버튼을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와가지고 보여드리고 컨텐츠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더라고요. 실버 버튼이 이렇게 오고요. 열어보면은 유튜브에서 편지식으로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뭐 축하한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게 이제 실버 버튼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주셔서 실버 버튼까지 받게 돼서요. 열심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콘텐츠를 준비했냐면요. 이 평균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실제 자산상의 평균이나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가 이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국민 대차대조표라고 해서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뭐 국부,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뭐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아니면 개인 얼마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또 부채는 어떤 상황이고 1인당으로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걸 자세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이 이제 대부분 뭐 부동산이냐 아니면 금융자산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요. 오늘 제가 주목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1인당 순자산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1인당 순자산.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2024년 기준인데요. 2024년 기준 1인당 평균 순자산은 2억 5,251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딱 수치상으로 들어보시면 굉장히 금액이 크게 느껴져요. 각 개인이 1인당 2억 5천만 원 정도면은 4인 가족이라면 10억 정도가 되잖아요. 생각보다 뭔가 다 부자 같네라는 생각이 들죠. 뭔가 4인 가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수치상으로 보면은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어떻느냐. 이게 실제적으로 보통 평균의 함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평균을 기준으로 보면은 부자분들의 자산 상태도 조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과거에 이런 게 있죠. 마이클 조던이 졸업했던 학교에 그 해당 과에서 졸업했던 대학생들의 소득이나 자산 상태를 분석을 해보면 마이클 조던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왜곡된 지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살펴보려고 하면은 중위값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평균값과 중위값의 괴리가 사실은 빈부격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평균값은 2억 5천만 원 정도인데 그럼 실제적으로 중위 순자산은 어느 정도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까는 이제 국민 대차대조표의 조사였는데요. 2024년 가계동향 복지조사에서는 구간별로 가구의 순자산을 조사를 했습니다. 보통 0원에서 1억까지, 1억에서 2억까지, 2억에서 3억까지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순자산 1억 미만의 가구예요. 1인도 아닙니다. 가구의 경우에 순자산 1억 미만의 가구가 26.2%였습니다. 전체 국민 중에. 거기다가 1억에서 2억 원 미만이 15.5%입니다. 그래서 총 가구가, 한 가구가 2억 원 미만으로 자산을 보유한 경우만 해도 40%가 넘습니다. 여기에다가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구간이 순자산을 따져보게 되면은 2024년 15.5%입니다. 그러면은 0원부터 총 3억 원까지의 순자산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이 53.9%가 됩니다. 딱 이것만 보셔도 아시겠죠? 중위값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 가구의 순자산이 3억이 넘지 못하는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게 돼요. 중위값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100명 정도를 수순위로 세웠을 때 50, 51등 막 이런 사람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구당 순자산도 중위값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3억이 채 되지 않고요. 이걸로 1인당으로 만약에 환산을 하게 되면 1억 2천만 원 정도로 추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는 1억 원 정도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인당으로 순자산 중위값은 한국의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근데 최근에 해외여행 콘텐츠를 다루면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1인당 순자산이 1억 2,400만 원 정도를 한 뉴스기사에서 분석을 했는데,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의 가정, 그러니까 돈 잘 버시고 자산이 많으신 이런 부자분들이 여행을 가시든 아니든 전혀 상관이 없지만 1인당 순자산이 1억 2,400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 이분들의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지금 당장 어떤 큰 여가를 즐기기에는 노후 준비나 이런 것들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아주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국민대차대조표 상에서 자산의 형태에 대한 조사도 있었는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4%였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3억 원 미만이 53.9, 54%가량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 자산도 사실은 현금성 자산이라기보다는 상당액이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부동산 자산은 당연히 실제로 내가 부동산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전세보증금의 형태로 있을 수도 있고요. 주거 관련 자산을
제외하게 되면은 실제로 통장에 들고 있는 금융자산의 액수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1인당 순자산으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1억 2,400만 원 중에 정말 단순 비교를 해보면 부동산 자산이 70%라고 가정을 하면은 상당히 현금성 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낮다. 4, 5천만 원 정도가 거의 전체 액수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상당수의 분들에게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과연 이 돈을 가지고 노후 준비를 할 수가 있는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겠죠. 이 통장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나 어떤 추가적인 아주 부수적인 수입 같은 게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실직을 하거나 60세에 정년퇴직을 했다거나 했을 때 일을 새로 구하지 못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의 경우는 극빈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저축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자, 1인당 순자산 주식값이 아까 1억 2,400만 원인데 그냥 1억 원 정도로 가정을 해볼게요. 1억 원 정도를 가정했고, 이거를 전부, 그러니까 이것도 부동산도 아니고 예금을 들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예금 이자로 3% 정도 요즘 나오죠. 그러면 3%면 1년에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300만 원으로 생존이 가능한가, 생활이 가능한가?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 60세 때 퇴직을 했고 그때 당시 현금성 자산으로만 1억을 들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절대로 기존에 모아놨던 자산으로는 생활할 수가 없고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일을 하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복지 지원으로 나가거나, 이렇지 않으면 사실은 생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 저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임대주택이나 임대아파트 같은 거를 달라고 하거나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최소생활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최소생활비.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떤 이런 복지 관련 예산을 이제 배정을 하거나 어떤 지원 대상을 선정을 할 때 이 최소생활비 기준을 굉장히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적정생활비가 있고 최소생활비가 있는데, 노후에 필요한 최소생활비를 2023년 기준으로 보통은 개인 기준으로 136만 원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2인 가구가 된다고 하면은 조금 합산해선 좀 줄어듭니다. 그렇긴 하지만 1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36만 원이 개인 기준입니다. 정말 최소 생활비만 쓰고 산다고 하더라도 아까 이자 300만 원, 이자 소득으로 300만 원 정도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다수의 분들은 어떤 해외여행, 물론 이게 경험으로서 중요할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수준의 돈은 정말 최소한 모아야 된다. 정말 최소한 모아야 되는 게 이게 현실이고, 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를 하고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확보를 할 수 있으려면은 결과적으로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최소 5억에서 한 10억 가량의 자산은 축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단계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실직을 하지 않는 가정 하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저축으로 어느 정도 레벨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나온 조사에서도 기본적으로 1인당 순자산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노후나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 대다수가 생활하고 있는 패턴이 사실은 조금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내가 충분한 어떤 노후 자금까지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닌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60세쯤에 모을 수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그 자산으로 보통 그냥 안정적으로 한다고 하면 국채나 예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금 이자로서 내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고 최소 생활비 136만 원을 충분히 넘을 수 있는가, 2인 가구면 2인 가구에 맞게, 또 3인 가구는 3인 가구에 맞게 한번 고민해보고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